새벽 4시입니다. 저는 아파트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복도 비상등 불빛만이 제 손을 비춥니다. 그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숨을 죽입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켭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출금 가능 잔액 0원, 대출 상환 예정일 3일 남음. 화면을 내립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대화방 하나.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오빠 이번 경기 진짜 확실해요. 나도 전부 넣었어요. 하트 이모티콘. 그 메시지가 온 지 14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3억 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을 봅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33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 얼굴은 처음 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3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29살에 입사해서 62살에 퇴직했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출근했고 성실하게 퇴근했습니다. 처음엔 창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예금을 받고 대출 상담을 했습니다. 10년쯤 지나니 대리가 됐습니다. 또 10년쯤 지나니 과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45살에 차장이 됐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쉼표 이제 좀 숨통 트이겠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은행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30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51살에 부장이 됐습니다. 58살에 지점장이 됐습니다. 중형 지점이었습니다. 직원 15명을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보다 30분 먼저 도착해서 지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저를 지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원들도 지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점 직원들도 박 지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3년 중 마지막 4년간 저는 지점장님이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나오고 퇴직금 이자 받으면 노후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직장 다니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본점 부지점장이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쉼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쉼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쉬어야지 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옷장에 걸었습니다. 33년 동안 맨 넥타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퇴 일주일 차였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3년간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나갔습니다. 오전 9시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예능을 봤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스포츠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야구 경기 분석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수 최근 타율, 쉼표 투수 방어율, 쉼표 상대 전적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 분석이면 오늘 경기 홈팀 승리 가능성 70% 이상이네요. 30분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와, 점점점 고수시네요. 그 한 줄이 묘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에 귀 기울인다는 느낌. 그날부터 커뮤니티를 자주 들어갔습니다. 경기 분석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댓글에 추천이 늘어났습니다. 답글도 늘어났습니다. 형님 분석 따라갔다가 재미 봤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이런 말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직접 안 해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볼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분석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소액으로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스포츠토토 앱을 깔았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계좌를 연결했습니다. 첫 배팅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경기였습니다. 홈팀 승리에 걸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9회까지 봤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팀이 이겼습니다. 수익은 23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넣어서 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배팅 금액은 50만 원 이하. 하루 한 경기만. 분석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저는 은행에서 33년간 리스크 관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원칙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5경기에 배팅했습니다. 4번 이겼습니다. 총 수익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쉼표 꽤 괜찮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제 분석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예상 승률을 계산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추천수가 100개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 지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쉼표 요즘 뭐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쉼표 그냥 취미 생활 좀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취미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쉼표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쉼표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걸. 석 달쯤 지났을 때 커뮤니티 쪽지가 왔습니다. 처음 받는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표 며칠 전 야구 분석 글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마침표 저도 스포츠 좋아하는데 쉼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 처음이에요.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닉네임은 은빛여우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 배경이었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쉼표 그냥 취미로 보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쪽지가 왔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저 오늘 경기 분석 글 보고 따라 했는데 적중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스포츠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팀이 강한지, 쉼표 어느 선수가 주목할 만한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카카오톡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아이디를 물었습니다.
커뮤니티보다 카톡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더 선명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대화 빈도가 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쉼표, 그 다음엔 매일. 아침에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녁에 오늘 경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분석 잘하시는 거 보면 관련 업계신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반 회사 다녔어요. 마침표 최근에 퇴직했고요. 그녀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은퇴하셨는데도 이렇게 활력 넘치시다니 점점점 부럽네요. 마침표 저희 아버지는 은퇴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세요. 그 말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활력 넘친다는 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쉼표 저 이번 주 야구 경기 하나 보고 있는데요. 마침표 제 회사 쪽에서 스폰서십 관련 정보가 좀 들어왔거든요. 마침표 혹시 관심 있으세요? 무슨 정보요? 선발 투수 컨디션이 생각보다 안 좋대요. 마침표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쉼표 오늘 경기 원정팀 승리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상대 전적을 확인했습니다. 기상 상황까지 체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50만 원을 걸었습니다. 제가 정한 한도 금액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원정팀이 이겼습니다. 수익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보 고마워요. 마침표 덕분에 잘 됐어요. 그녀의 답장. 저도 같이 넣었어요.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하.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우리 잘 맞는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쉼표 요즘 휴대폰만 보내. 마침표 뭐 하는 거야? 아, 쉼표 그냥 스포츠 커뮤니티 좀 보고. 통장 좀 보자. 마침표 요즘 돈 쓰는 거 없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팅 금액은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은 총 7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엔 200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쉼표 별로 없어. 마침표 그냥 집에만 있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녀에게서 정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적중률은 80%였습니다. 베팅 금액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한 달 후 통장에는 1200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아니, 쉼표 꽤 좋다. 그녀와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스포츠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은퇴 후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가끔요. 저도요. 마침표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마침표 그래도 오빠랑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5개월 차가 됐을 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쉼표 이번 주 토요일 축구 경기 정보 있는데요. 마침표 진짜 확실한 정보예요. 마침표 저도 이번엔 큰 금액 넣을 거예요. 마침표 오빠도 같이 하실래요? 얼마나 확실한데? 제 회사 대표님이 직접 확인한 정보예요. 마침표 주전 선수 2명이 부상으로 빠진대요. 마침표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넣을 건데? 저는 3000 넣으려고요. 마침표 오빠는 부담 없으시면
1,000만 원 정도 점점점 배당률 2.3배거든요. 마침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에요. 1,000만 원. 처음으로 퇴직금 통장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번 돈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잃고 나니 조급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만 하자. 마침표 이번에 크게 벌고 정리하자. 송금했습니다. 1,000만 원. 토요일 오후 3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갔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녀와 실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쉼표 떨려요. 나도. 우리 오늘 대박 나는 거예요. 느낌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0.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후반전 20분. 1대0. 예상한 팀이 앞서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된다. 후반전 35분.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마침표 시간 있어. 후반전 추가 시간. 1대2. 역전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점점점 저도 날렸어요. 미안해요. 마침표 제 정보가 틀렸나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마침표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퇴직금 2억 원. 지금까지 번 돈 1,200만 원. 오늘 잃은 돈 1,000만 원. 아직 2억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회복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정보 있으면 알려줘. 일주일 후 또 정보가 왔습니다.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졌습니다. 3일 후 또 정보가 왔습니다.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4일 후 다시 정보가 왔습니다.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쉼표 통장 왜 이렇게 줄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쉼표 친구 사업 도와준다고 빌려줬어. 마침표 곧 들어와.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자영업 준비 자금입니다. 신용대출 8천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대출금 8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크게 한 번만 벌면 쉼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쉼표 이번 주 축구 경기 점점점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마침표 제 회사 대표님이 직접 확인한 정보인데 쉼표 이거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데? 100% 확실해요. 마침표 저 전 재산 넣을 거예요. 마침표 오빠도 큰 금액 한 번만 넣어봐요. 마침표 이번에 복구하고 쉼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는 말. 그녀가 처음으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너 점점점 나 만나줄 거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마침표 오빠한테 감사한 마음 진짜 많아요.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전부였습니다. 퇴직금 잔액과 대출금까지 합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재산 넣는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억 8천만 원. 전액. 송금 완료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넣었어. 마침표 전부 다. 오빠 최고예요. 하트 이모티콘. 마침표 이번에 대박 나는 거예요. 느낌표 내일 경기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느낌표. 새벽 1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예상한 팀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다. 이번엔 된다. 후반전 20분. 1대 1. 동점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마침표 아직 시간 있어. 후반전 35분. 1대 2. 역전당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돼, 마침표 제발. 후반전 추가 시간. 1대 3. 또 한 골을 먹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떡하지 점점점. 30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락 좀 해줘.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포츠도 아니었습니다.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출금 가능 잔액 0원. 대출 상환 예정일 3일 남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33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옆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만은 점점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스포츠 베팅 쉼표, 그녀 쉼표, 퇴직금 쉼표, 대출까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0원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20평 아파트에서 6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5세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대형마트 주차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주황색 조끼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3년간 양복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주황색 조끼를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옆자리 경비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야, 쉼표 이거 오늘 홈팀 이긴다니까.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 놓습니다. 김치찌개 쉼표, 계란말이 쉼표, 시금치 무침. 예전처럼 푸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응. 그래도 요즘 당신 표정은 편안해 보여. 저는 숟가락을 듭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에 마침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천장을 봅니다.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쉼표 이번엔 확실해요. 나도 전부 넣었어요. 오빠만 특별해요.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3억 원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디서 채우느냐가 노후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프로필 사진 속 그 얼굴은 진짜였을까요? 스포츠 마케팅 일을 한다던 그 말은요? 아마 모두 거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외로움은 진짜였습니다. 인정받고 싶던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던 그 갈망도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쉼표 외롭고 쉼표 누군가에게 속는 사람들. 스포츠 베팅만이 아닙니다. 투자 쉼표, 사업 쉼표, 부동산.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은퇴를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분석이 아니라 산책을 하십시오. 배당률이 아니라 책을 읽으십시오. 저는 33년간 숫자를 다뤘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리스크는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지금 저는 주차 관리 일을 합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6평 원룸에서 삽니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딸이 주말에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노후입니다. 스포츠는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은 쉼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